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오늘 이 시간은 방아쇠수지라는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좀 특이하죠. 아마 일반인 분들은 이 방아쇠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손가락이 권총 방아쇠와 같은 동작을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이 방아쇠수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아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총 방아쇠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연상해 보시면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동영상을 보시면 보통 권총 방아쇠를 당겼을 때 그게 일반 초인종 버튼같이 작동하지는 않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저항이 발생하고 그 저항을 이길 만큼 더 큰 힘을 가지고 당기게 되면 그제서야 방아쇠가 끝까지 이동하면서 총알이 발사가 됩니다.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권총 방아쇠의 작동 방식이 손가락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옆에 영상과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권총 방아쇠와 비슷하게 가벼운 힘을 가지고 손가락을 굽히거나 펼 때에는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보다 더 큰 힘을 가하면 그제서야 손가락이 딸깍 하고 풀리면서 끝까지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양상을 보일 때 이것을 우리는 방아쇠 수지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아쇠 수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힘줄과 힘줄이 지나가는 터널 구조 사이의 관계 때문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이 정상적인 손가락을 표시한 것인데요. 보시면 손가락을 굽히는 굽힘건 힘줄은 보통 활차라고 하는 터널 구조 내부에서 이동하면서 손가락을 굽히거나 혹은 펴지게 놔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방아쇠 수지의 경우는 우측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이 활차 크기에 비해서 힘줄이 많이 부어 있죠.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힘줄이 두꺼워져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활차 내부의 면적이 좁아지는 협착 현상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줄은 두꺼워지고 활차 내부에 협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힘줄이 이 활차 부위를 통과할 때 저항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통과하지 못하는 걸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걸림이 발생하는 순간 더 강한 힘을 억지로 손가락에 가하게 되면 이 협착을 이겨내고 이 힘줄이 활차를 결국 힘들게 통과하면서 그 순간 딸깍하는 느낌과 함께 손가락이 펴지는 방아쇠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활차에 발생하는 협착 현상 때문에 힘줄의 움직임에 과도한 저항이 발생하는 것이 방아쇠 수지의 발생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아쇠 수지의 원인은 결국 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과사용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이 대표적인 환자군이 되겠고 그 외에도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들, 즉 키보드 마우스 작업이 특히 많으신 사무직분들, 보석 세공이나 목공일 같이 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직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잘생기는 유형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경우가 되겠는데 특히 라켓을 꽉 움켜잡고 운동하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골프, 테니스, 검도 같은 운동들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이 대단히 일반화돼서 거의 온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경우 스마트폰 문자나 게임 등을 늘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도 방아쇠 수지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 등도 방아쇠 수지 발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가락 건초염은 사실 대단히 흔한 질환인데요. 보통 손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손가락이 뻑뻑하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관절염 아니면 건초염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아직 오지 않을 연령대인 청장년층의 경우라면 대부분의 손가락 문제가 이 건초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아쇠 수지는 건초염과는 다른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방아쇠 수지는 건초염이 진행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임상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초염이 있을 때 손가락의 움직임이 뻑뻑해지는 현상이 잘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힘줄이 지나가는 길, 즉 활차의 협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착이 더 심하게 진행이 되면 그것이 방아쇠 현상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방아쇠 수지가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나한테 방아쇠 수지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방아쇠 수지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요. 사실 상당수 환자분들이 정작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고쳐지겠지라고 쉽게 단정하시는데요. 이 방아쇠 수지는 손의 과사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해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완치하기가 힘이 들고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집안일인지, 스마트폰 때문인지, 직업적인 문제인지, 혹은 운동 습관의 문제인지 등을 잘 분석하셔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약물 처방, 물리치료, 주사요법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주사요법은 효과가 좋아서 맞고 나서 상당히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아진 증상 때문에 병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주사요법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많이 개선하지만 주사 효과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져도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이지 않고 만성적인 통증과 걸림 현상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힘줄의 이동을 가로막는 활차 구조를 절개해주는 간단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힘줄 이동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제거되기 때문에 걸림 현상이 그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분 마취로 진행이 되고 10분 미만 정도로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방아쇠 수지라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방아쇠 수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중요하고 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 방아쇠 현상이 생기기 이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아주 뻑뻑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때 통증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손가락을 움직일 때 뻑뻑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힘든 느낌이 든다면 이걸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이 뻑뻑한 느낌의 의미가 현재 이미 건초염이 진행하고 있고 더 방치할 경우 방아쇠 수지로 이행할 수 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게 되면 일단 손 사용을 최대한 관리하셔야 하는데 특히 당장 필수적이지 않은 스마트폰 사용이나 집안일, 취미 활동 혹은 스포츠 활동 등을 최대한 줄이고 손을 아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과사용을 피하고 신경을 쓰시면 대부분 방아쇠 수지로 진행하는 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방아쇠 수지는 과도한 손 사용에 의해 힘줄과 힘줄 길 사이에 발생하는 저항으로 인해 손가락 움직임에 방아쇠 현상이 생기는 건초염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과사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 사용을 줄이고 관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일부 만성화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